이제 재건축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올 1월에 이제 목동 5단지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패닉 바잉을 한 상황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전세를 끼고 사실 매매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지금 9억 정도 되고, 이제 매매가는 좀 더 비싼데, 네. 이제 저희가 만약 영끌을 하면은 한 2년이나 3년 안에 전세자분을 네. 이제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쪽을 잘 몰라서 만약에 재건축 조합원 이런 거가 설립이 되기 2년 전에 살지 않으면 네. 제가 나중에 분양권을 뺏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목동 5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년, 3년 안에 들어가서 2년을 살면 안전하게 분양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나 이런 정책상에서 저도 사실 20년 안에 이 집이 재건축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20년 후에 이게 저희가 45평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분율이 좋으니까 1+1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의 시세나 미래의 시세를 생각했을 때 네. 주변에서는 너무 좀 꼭지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득이 없다. 왜냐면 제초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선 시청자님 지금 2021년 1월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그럼 네.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난 거네요. 네, 말씀 주신 게 예. 목동 5단지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나중에 이거 2년 거주 요건을 맞춰야만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조금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팀장님께. 사실 그것 때문에 방배삼익을 못 샀거든요. 그 분양권을 날릴까 싶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서. 알겠습니다. 조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팀장님 도움 네. 받아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입으로 패닉 바잉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원래는 아기가 지금 하나인데 네. 저희가 이제 아기 셋까지 원래 그냥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기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셋까지 나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아직은 네. 40대가 아직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됐을 때 반포나 이런 거를 분양을 점수를 채우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지금 경기도 살고 있는데 경기도도 너무 오르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버렸거든요. 제가 일단 질문은 충분히 들었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네. 패닉 바잉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또 겁먹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사고 나니까 떨어진다는 얘기가 슬슬 들려오는 거죠. 저는 떨어지는 거는 겁은 안 나요. 왜냐면 보유세가 떨어지니까 좀 좋은데. 그러세요? 이게 너무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그렇게 부동산의 상술 같은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서. 우리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떨어진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네. 누가 그러면 그거를 내가 산 가격 밑에서 팔게 될까요? 근데 고령자들이시거나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거나 한데 자제분이 그거를 세금 낼 여력이 안 되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호가보다는 조금씩 빼서 팔지 않으실까. 아주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 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판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혼하셨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판다던가,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그런 상황들 말고 대부분은 어떤 분들께서 내가 산 가격 밑에서라도,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손절매라 그러잖아요. 누가 하시느냐? 비용을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비용. 영끌하신 분들요?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금융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부동산에 붙는 보유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보유 비용을 왜 감당 못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세금. 세금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아예 그냥 가이드라인을 내놨죠.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율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실 분들은 사실 매스컴에서 겁주는 것처럼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집값이 많이 오른 고령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겁나가지고 그분들이 파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분들이 세금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네. 고가의 물건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네. 그 등기 부분에 있어서 뭐 공동 소유라든가 이런 걸 안 해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세금 때문에 정리를 하시게 되고 금융 비용이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연끌을 해서 물건을 너무 많은 배출을 해서 사신 분들이 문제가 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이 금융에 대한 속설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은행이라고 하는 존재는 비가 안 올 때는 우산을 빌려줘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우산을 뺏어간대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의 금융의 전개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이 범주 안에 드나? 아, 저희는 네. 그런 거는 계산을 하고 다 네. 투자한 건 맞아요. 저희가 저금액이 좀 있어서. 안 들잖아요, 이 범주 안에. 예, 그럼 예. 첫 번째, 쫄지 마라. 일단 샀는데 이거는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네. 산 건 산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최소 5년, 10년은 봐야 돼요. 네. 제가 보건대 그래요. 재건축까지. 그러면 네.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금 상태에서 정밀안전 진단 계속 목동 아파트들 신청 넣고 있는데 이제 점점 반대파가 생기는 거죠. 왜 반대파가 생기겠어요? 아니 진행하면 할수록 자꾸 사업성 떨어뜨리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돈 될 때 하자. 아까 방배삼익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는 재건축들이 지금 찬성파와 반대파 분들이 많이 싸우고 있어요. 네. 찬성파는 보통 누구시냐면 오랫동안 끌고 오신 분들. 어우 지긋지긋해. 10년, 20년 끌고 왔는데 이젠 하자. 라고 하시는 반면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해요. 네.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겹치다 보면 문제는 싸워요. 싸우면 우리가 뭐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소송이 들어가죠. 네.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진행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오른다?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네. 그런데 진행 단계가 오를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그 이제 프로세스보다는 가격이 적극적으로 올라붙는 시기에 진행이 돼요. 상관관계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차피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대권역 재건축 권역들 중에서는 목동이 거의 A급이에요. 이 정도 급인 대규모 재건축 단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교통이 너무 목동이 안 좋더라고요. 저 잘 몰라요. 교통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교통은 네. 5호선 하나 오목교 지나가는데 네. 전체로 남북으로 넓게 퍼져 있잖아요. 신시가지 단지들이. 근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개선은 될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더 하지는 마세요. 시청자님께서는. 네. 그리고 아마 잘 해놓으셨겠지만 명의 역시 공동 명의로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거주하면서 5년, 10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됐는데 가격이 지금처럼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재건축이 뭐 별다른 진행이 특이사항이 없다. 잘 안 간다. 이러면 이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가서 신축 대면 팔래요. 이랬다가는 시청자님 50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장 보고 우리가 대응하자.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10년 뒤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그냥 거주가 아니라 일단 전세 준 상태에서 끌고 가시면서 전세금 빼준다고 무리하게 대출 받는 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일단은 전세 주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이 좀 확보가 될 때까지는 전세를 주시고 무리 없이 대출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내가 현금이 모인다. 그러면 그때 전세 빼주고 이주 들어가시면서 최소 2년 정도는 거주하시면서 시장 상황 보는 거. 예, 요게 좋으실 것 그럼 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뭐 2, 3년 안에 빨리 들어가서 2년을 실거주를 하는 거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제가 거죠? 봤을 때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이제 안전진단이잖아요. 네. 그거 추진위가 조합 설립 인가 위한 동의서 받고 다니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네. 지금부터 네.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특정 어떤 뭐 이슈가 나오면 그때는 좀 대응을 좀 해야겠지만요.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